균열의 시작, Sheer Cracks in Silence. 인천의 11월은 언제나 회색빛이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의 고층 아파트 32층, 한도윤은 거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6시 반.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도윤이 차려놓은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김이 이제는 희미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회의 중이라는 문자가 올 테니까요. 도윤은 인천의 한 중견보험사에서 영업이본부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25에 입사해 23년을 같은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믿었고 후배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주말이면 마트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 윤서진은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광고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 10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명함에 적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함만큼이나 화려한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진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커리어가 꺾일 수 없어라는 말을 도윤은 존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응, 그냥. 저녁은? 먹었어. 식탁 위에는 늘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국을 떴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나와 너만 남았습니다. 그날도 서진은 밤 10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 응.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지만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이었습니다.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회식이었어? 아니, 미팅. 서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가방 옆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펴보니 택시 영수증이었습니다. 출발지는 청담동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서진의 회사는 역삼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우편함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카페, 주차장.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라메르 레스토랑, 268, 영원. 라메르. 청담동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과도 함께 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난주에 라메르 레스토랑 갔었어? 서진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응. 회사 식사. 청담동까지? 거래처가 거기였어. 왜?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비싸더라고. 거래처가 낸 거야. 걱정 마.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도윤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서진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재호님의 카카오톡. 재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의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서진의 동생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28배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혜진은 서진을 껴안았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두 자매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요즘 진짜 예뻐졌어. 피부 왜 이렇게 좋아? 관리받아?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뭔가 달라졌어. 연애하냐?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한 농담이었습니다. 서진도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혜진이 돌아간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침실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밝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송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서진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적을 쫓다. Tracing the shadows. 월요일 아침, 도윤은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빠른 8시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험 계약서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재호라는 이름만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사무실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가족 요금제였기에 서진의 통화 내역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통화 내역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재호 10, 3xxx4, xxxx. 같은 번호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씩이었습니다. 전화도 있었지만 문자가 더 많았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강재호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인물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재호, 광고 크리에이티브 본부 상무. 서진의 회사였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도윤은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더 내렸습니다. 회사 소식, 광고 수상 내역, 그리고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고 강재호 상무, 부인과 함께 자선 행사 참석. 기혼자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화 내역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강재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변함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의 미소, 샤워 후 몸에 뿌리는 향수, 평소보다 신경 쓴 화장.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워크숍 다녀올게. 어디? 양평. 회사 연수원. 언제 돌아와? 일요일 저녁. 서진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 응.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서진이 쓰다가 바꾼 기계였습니다. 아직 그녀의 계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GPS 위치 공유 앱이 열렸습니다. 서진의 휴대폰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아직 경인고속도로였습니다. 도윤은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대신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서진의 위치는 점점 북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양평읍을 지나쳤습니다. 연수원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국도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위치가 멈췄습니다. 블루문 펜션. 도윤은 검색했습니다. 북한강 근처의 프라이빗 펜션이었습니다. 커플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리뷰에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펜션 입구에서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쯤 한 남자가 펜션 마당에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재호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나왔습니다. 캐주얼한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보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재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재호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당겼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손길, 미소가 모두 담겼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돌렸습니다. 펜션을 벗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내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통화 내역, 신용카드 내역, 사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펜을 놓았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송도의 밤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Chapter 3 폭로의 밤 The Night of Truth.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서진과의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의 서재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노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인천 본가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형, 형수, 조카들까지 15명이었습니다. 도윤아, 왔니?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아. 고생 많다. 일 바쁘지? 괜찮아요. 어머님이 더 힘드시죠?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서진의 미소가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형과 도윤이 함께 음식을 날랐습니다. 북어포, 나물, 전, 탕. 어머니가 평생 해온 방식대로였습니다. 저녁 6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랐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가족들이 거실과 안방에 둘러앉았습니다. 형수가 국을 담았습니다. 조카들이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왜 안 먹어? 형.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나, 서진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형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조카들도 멈췄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건넸습니다. 보세요. 형이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형수도 옆에서 봤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휴대폰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양평 펜션 앞. 서진과 강재호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남자의 손이 서진의 어깨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떨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니? 서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오해야. 그냥 동료야. 동료가 주말에 펜션 가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하루 20통씩. 새벽까지. 석 달 동안이요. 형이 탁자를 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서진이 흐느꼈습니다. 형수가 조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야? 회사 동료. 강재호. 기혼자죠?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 가득 울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도윤아, 제발. 제발 뭐? 다시 생각해줘. 나. 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형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몇 주? 11주. 도윤은 계산했습니다. 11주 전. 그때는 이미 서진과 강재호의 통화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도윤과 서진이 함께한 적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게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내 아이야? 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형이 부축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요. 도윤은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어디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번호를 찾았습니다. 박소희 10, EXXXX, 8XXX. 강재호의 아내였습니다. 치과 위생사였습니다. 이틀 전 도윤은 강재호의 SNS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프로필을 저장해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박소희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댁 남편분, 강재호 씨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박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폭발, The Public Fallout. 월요일 아침, 도윤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박소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이거 보세요. 도윤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희가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양평 펜션, 청담동 레스토랑, 호텔 주차장. 서진과 강재호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통화 내역도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신용카드 내역도 함께였습니다. 호텔 이름,
레스토랑 이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석 달쯤요. 확실한가요? 네. 소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저희 애가 7살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년에 유산했어요. 그때 남편이 위로해줬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네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같이 끝내요. 이 사람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서울 역삼동 광고 본사 로비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박소희가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손에는 피켓이 있었습니다. 상무 강재호의 불륜을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희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재호의 아내 박소희입니다. 제 남편은 같은 회사 윤서진 이사와 석 달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는데요. 소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흔들었습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호텔 영수증, 통화 내역, 사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재호가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가 로비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희야, 건드리지 마세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재호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왜요? 부끄러워요? 늦었어요. 소희는 서류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웠습니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사진이네. 저 여자 윤서진 이사 아니야? 대박. 강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SNS가 폭발했습니다. 광고회사 임원 불륜 스캔들, 광고 강재호 상무, 동료 이사와 불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유튜브에는 로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회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후에 공지가 떴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본부 강재호 상무, 즉시 정직 처분. 마케팅 본부 윤서진 이사, 대기 발령. 광고주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캠페인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덕적 해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반 시 계약 파기였습니다. 손해액이 20억을 넘었습니다. 도윤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서진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재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에 가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미안해. 나 어떻게 해? 도윤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금요일,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쪽이니 유리합니다. 재산 70%는 받으실 겁니다. 위자료는요? 5천에서 1억 사이일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박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 씨. 네. 저도 이혼 소송 들어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뭐려? 이렇게까지 한 거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송도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서진과 함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저도요. 소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밝힌 거예요. 맞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은 기사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진에게서 30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문자는 50통이 넘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형에게서도요. 도윤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15년 전 서진과 신혼여행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을까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도 그 사랑도 모두 끝났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완벽하게요. 잿빛 평화, Ashes and Peace.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윤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서진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신 거죠? 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네.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윤도 서명했습니다. 서진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렇게 1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서진이었습니다. 도윤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도윤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이 거뭇했습니다. 배만 불러 있었습니다. 잘 살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윤은 송도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가구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사진들을 버렸습니다. 서진과 함께 찍은 모든 것들을요. 새 아파트는 부평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방 2개짜리.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고요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던 책들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냅니다. 밥은 잘 먹고?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애 낳았단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래. 혼자 키운다고 하더라. 친정에 내려왔대. 그렇군요. 너, 괜찮니? 괜찮습니다. 정말?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서진의 일은 이제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도 그녀의 아이도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도윤은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소희가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소희가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새 직장 구했어요. 분당에 있는 치과요. 잘 됐네요. 아들도 잘 지내요. 학교 적응 잘하고. 다행입니다. 소희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어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애 키운대요. 인천 친정집에서요. 강재호는 지방 내려갔대요. 부산인가? 작은 회사 다닌다던데.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후련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함. 그런 감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게 복수예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는 거. 그게 진짜 끝인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였습니다. 맞는 말 같네요. 우리 잘 살아요. 그게 가장 좋은 복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차이나타운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소희와 악수했습니다. 연락해요. 네. 힘든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고마워요. 소희가 떠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목적지 없이요.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러웠을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서진과의 사진들은 이미 다 삭제했습니다. 남은 건 풍경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새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새 집거실, 읽던 책, 산책길의 나무들, 혼자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비였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분노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이 남긴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평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도윤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정말로요.